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요? 최근에는 그렇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에 차별받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외모로 차별받을 때 분노하죠. 성별로는 역차별도 많죠, 요즘에. 그 다음에 인종, 국적, 키 이런 걸로 차별받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 많이 하죠. 예전에는 이사주 지참 그 면접 볼 때 이사주 지참 외모 단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진 거 오래됐죠, 그죠? 이 모든 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음에 발생하는 그 차별로 인한 분노죠, 그죠? 고치라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합니다. 근데 출생이 태어남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까지는 몰라도 과연 이게 공정한 건가, 공평한 건가, 공평은 안 되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한번 갸우뚱하면 화를 냅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분노하면서, 의지와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의지와 관련 없이 태어남, 즉 출생에 대해서만큼은 분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가 성역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특히 대한민국은 유교의 끝판왕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출생에 가장 깊이 관련된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뭡니까? 바로 날라옵니다. 저 자석이 어쩌고, 그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와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고치라고 데모도 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분노까지는 그렇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마저도 부모가 너무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성역화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요. 사실 흥결 많은 제도죠, 그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굉장히 싫어했는데 뭡니까? 민주주의가 뭐 하면 반민주주의 어쩌고 난리칩니다. 최고의 뭐라도 되는 듯. 사실은 고쳐야 될 거 억수로 많은 게 민주주의인데, 그죠? 그래서 단점 이야기하면 어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듯이 부모는 너무 성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끝물까지 갔죠, 그죠? 끝물까지 간 나라. 유교가 나쁜 게 아닌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딴소리를. 부모가 부모다우라는 게 충이에요. 자식이 자식다우라는 게 효고. 충은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조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그래서 부모가 너무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부모는 성스럽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성스러운데 왜 구하라법이 생깁니까? 택도 안 있는 부모가 부모랍시고 성역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꿔보자고 하는 게 이제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역화된 부모라는 자리를 한번, 과연 부모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와 상관없는 출생을 강요한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게 물음표 한번 가져보자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반출생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 답변이 뭘로 날라옵니까? 불효자식, 후례자식, 두 번째는 뭐,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따위 소리 하죠?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반출생주의 하냐? 근데 나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염세주의, 여민주의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불공평한 사회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사회에 대한 이런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일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한 뭐 비율상으로 복합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 20%, 불공평한 사회 통찰에 대한 50%, 염세주의적인 뭐 20%, 여민주의, 인간이 너무 싫어졌다. 살아보니까 인간이 제일 귀신보다 무섭더라. 그게 20% 해서 뭐 복합적으로 됐을 수도 있잖아요. 반출생주의자들이 꼭 삶이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노예가 아닌데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죠. 백인들이 노예 때문에 막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런데도 노예 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애를 많이 낳아서 뭐 젊은 애들이 우리도 부양하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양을 싫다고, 자식한테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물려주기 싫다고 딱 생각해서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환경론자들 자식 안 낳잖아요, 또.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80억 인구라는데 80억까지의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반출생주의자들도 또 복합적인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가 부모가 이상한 사람 만났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세상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사사히 돌아보니까 자식 낳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통찰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런 식으로 딱 단정 지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혹시 반출생자들은 어떤 생을 이때까지 살아왔길래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러면 우리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대가리가 꽃밭이네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천천히 어떤 것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반출생주의라는 생각을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의 기준에 나는 부합하는가 한번 돌아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 뭐 공부하고 봐야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피곤한 세상이긴 합디다. 옛날에는 막 앞에 철물점 가서 하나 물건 사면 됐는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어디서 사면 싸고 뭐 쿠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오히려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단정 짓고 뭔가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역화는 이제 많이 허물어졌어요. 사실은 예전에 병문안 안 가고 자식들이 부모가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안 가면 자식만 일방적으로 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을 때 뭘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의 성역화는 이제 좀 깨지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다시는 가장 출산하고 가장 연관되어 있는 부모의 성역화는 무너지고 있는 반면에 출산이 이제 성역화됩니다. 출산이 애국이다 이러면서 출산하면 1억씩 줘야 된다 하고 케겔 운동한다 하고 세금 쓰고 있지 시의원 걸떡대고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7명 나와서 그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도 나오던데 성역화되면 이런 애들도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7명 나왔으니까. 그런 인간들 제법 맞습니다. 이건 7명이지만 내가 애국자네 이러면서 대충 키워갖고 나중에 어제 자식 보고 부양이나 받을 생각하고 하는 인간들도 성역화된다고 예를 들면 다시 부모가 성역화된다고 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산이 성역화되면서 부모가 성역화된다고.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어디 있노? 이런데 부모가 성역화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말했듯이 구하라법이 왜 나옵니까? 또 요즘 박세리 부모 성역화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많습니다. 부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밥 굶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요. 부자이면서 착한 사람도 많고요. 부자이면서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이면서 나쁜 사람도 많고요. 부모이면서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학대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가난하면서 나쁜 사람도 많고요. 멍청하면서 착한 사람도 있고요. 멍청하면서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이제 이게 출산의 성역화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국이랍시고, 나라고. 니는 그러면 니도 니 혼자만 떠들고 있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반출생주의 영상 찍느냐. 케겔 운동하고 이 짓거리 하잖아요. 세금 들여갖고. 7명씩 낳았는데 보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의 성역화 이제 막아야 됩니다.